김민주는 손에 든 결혼 서약서를 내려다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평생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온 그녀가 이제는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가 한성그룹의 며느리가 되었다.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흔들렸다.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이 결혼은 거래였다. 그녀의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빚을 청산하기 위한 대가였다. 신랑인 한준영은 한성그룹의 후계자로 외모와 재력 모두 완벽한 남자였다. 하지만 민주는 그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선택한 이유를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민주는 그저 그의 곁에 서 있는 인형처럼 느껴졌다. 결혼 첫날, 준영은 업무 때문에 곧장 해외로 떠났고 민주는 거대한 한성가의 저택에 홀로 남겨졌다. 저택은 마치 박물관처럼 고요하고 웅장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곳곳에 걸린 고가의 그림들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맞이한 건 시아버지, 한태산 회장이었다. 60대 중반의 그는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와 단호한 말투로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인물이었다. 한성그룹을 일군 전설적인 기업가로 그의 이름은 한국 경제계에서 신화나 다름없었다. 여기가 내 집이다. 적응하도록 해라. 태산 회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네, 회장님이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잠시 머무는 것을 느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며칠이 지나며 민주는 저택의 규칙과 분위기에 익숙해지려 애썼다. 하지만 태산 회장은 예상치 못한 순간마다 그녀 앞에 나타났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서재에서, 심지어 정원을 산책할 때도 그는 늘 무심한 척했지만 민주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는 순간을 포착했다. 너는 준영과 다르게 순수해 보이는구나라며 그가 던진 말은 그녀의 가슴을 묘하게 흔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우연히 서재에서 태산 회장이 준영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여자를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가문에 도움이 안 된다. 준영의 냉소적인 목소리에 태산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그 대화는 민주에게 충격이었다. 그녀는 이 결혼이 단순한 거래, 이상의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저택은 더 차갑게 느껴졌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곳에서 그녀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태산 회장의 그 깊은 눈빛은 왜 자꾸만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 며칠이 더 흘렀다. 김민주는 한성가 저택의 무거운 공기에 익숙해지려 애썼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한준영은 여전히 해외에 머물며 전화 한 통 없이 그녀를 외면했고 민주는 이 결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끝없이 고민했다. 그녀의 삶은 한성그룹의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러던 중 태산 회장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주를 대할 때마다 냉정한 재벌가의 수장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어느 흐린 가을 저녁, 민주는 저택 정원에서 책을 읽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단풍의 바람에 흩날리며 쓸쓸한 소리를 냈다. 그때 태산 회장이 느린 걸음으로 다가왔다. 추운데 왜 여기 있느냐? 안으로 들어가라.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라기보다 걱정에 가까웠다. 민주는 놀라 고개를 들며 괜찮습니다. 회장님, 바람이 시원해서 잠시 머리를 식히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순간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가 태산 회장의 눈에 깊이 박혔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너는 내가 아는 사람들과 다르구나. 순수함이 남아있어라고 낮게 중얼거렸다. 그 말은 민주의 가슴을 묘하게 두드렸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택을 배회하다 태산 회장의 서재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문틈으로 들여다본 그녀는 숨을 멈췄다. 태산 회장은 오래된 흑백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에 그는 한 여자와 나란히 서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여자는 민주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민주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가 그 사진 속 여자와 연결된 걸까? 다음날 아침, 민주는 용기를 내어 태산 회장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제가 여기 온 게 정말 준영 씨 때문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산 회장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깊이 응시하더니 준영은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
내가 했다라고 담담히 말했다. 그 말은 민주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왜 저를? 그녀가 간신히 묻자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지금은 묻지 말아라 라고 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슬픔이 묻어났다. 그 후 저택 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한성그룹의 주주들이 태산 회장을 압박하며 후계 문제로 갈등을 일으켰고 그 와중에 준영이 갑작스레 귀국했다. 그는 민주를 보자마자 차갑게 내뱉었다. 너는 여기서 필요 없어. 아버지가 왜 널 데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방해가 될 뿐이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를 찔렀다. 하지만 그 순간 태산 회장이 나타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해라. 준영아, 민주는 내 결정이다. 네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준영은 이를 악물었지만 더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민주는 혼란에 빠졌다. 태산 회장은 왜 그녀를 감싸는 걸까? 그의 눈빛에 담긴 깊은 슬픔과 따뜻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저택의 높은 천장과 차가운 벽은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이 집은 그녀를 구원할 곳인가? 아니면 끝없는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는 덫인가? 그리고 태산 회장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그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김민주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숨 쉴 수 없었다. 한준영의 차가운 적대감과 태산 회장의 숨겨진 진실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린 듯 했다. 어느 깊은 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태산 회장의 서재로 몰래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빛바랜 사진이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든 그녀는 뒷면에 적힌 글씨를 다시 읽었다. 수진, 1985년 여름. 그 이름은 이제 낯설지 않았다. 민주는 숨을 고르며 사진을 내려놓고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태산 회장의 과거를 증명할 단서를 찾아야 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태산 회장이 들어왔다. 여기서 뭐 하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지만 눈에는 놀라움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숨을 삼키며 사진을 내밀었다. 이 여자가 정말 제 어머니인가요? 왜 저와 닮았죠? 왜 저를 여기 데려왔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태산 회장은 사진을 빼앗듯 가져가더니 한참을 침묵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수지는 내 첫사랑이었다. 그리고 내 어머니였다. 그 말은 민주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책상에 손을 짚었다. 그게 무슨...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자 태산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40년 전 그는 가난한 대학생이었고 수지는 그의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한성그룹을 물려받기 위해 가문의 명령에 따라 그녀를 버렸다. 수지는 홀로 민주를 낳고 키웠다. 태산 회장은 그녀가 떠난 후에도 늘 그녀를 잊지 못했다. 그러다 민주가 병든 어머니를 위해 결혼을 제안했을 때 그녀가 수진의 딸임을 알게 됐다. 널 데려온 건 준영 때문이 아니야. 널 통해 수진을 되찾고 싶었다. 내 잘못을 속죄하고 싶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민주는 충격 속에서 물었다. 그럼 전 당신에게 뭐죠? 어머니의 그림자인가요? 당신의 죄책감을 덜어줄 도구인가요? 태산 회장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민주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서재를 나와 방으로 돌아갔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며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수지는 늘 민주에게 강하게 살아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녀는 강함을 잃고 있었다. 며칠 후 한성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렸다. 준영은 태산 회장을 몰아내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민주를 이용해 아버지의 약점을 드러내려 했다. 회의장에서 그는 주주들 앞에 폭탄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며느리로 데려온 이 여자는 가난한 집 출신일 뿐 아니라 그의 옛 연인과 얽힌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한성그룹의 명예를 더럽히는 존재입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준영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빛났다. 태산 회장은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한 모든 선택은 한성그룹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묻어났다. 주주들은 웅성거렸고 준영은 비웃듯 말했다. 감정에 흔들리는 리더가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습니까? 그 순간 태산 회장은 준영을 날카롭게 노려보며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민주는 이 집의 일부다. 그날 밤 민주는 저택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태산 회장에게 편지를 썼다.
회장님, 전 어머니의 대체품이 될 수 없어요? 당신의 속죄는 제가 짊어질 몫이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을 찾아 떠납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기고 문을 나서려 했다. 하지만 태산 회장이 복도 끝에서 그녀를 막아섰다. 가라스, 민주야. 하지만 이걸 알아둬. 넌 내게 수진 이상이었다. 네가 여기 있었던 시간은 나에게 구원이었고 동시에 고통이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주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민주는 문을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눈물이 흐르며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한성가의 웅장한 저택은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자유를 찾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채였다. 태산 회장은 창가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손에는 수진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고 눈물 한 방울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저택은 다시 고요 속으로 잠겼다. 하지만 그 안의 비밀과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